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서로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종부자 현상이라 불리는데요. 여성이 배란기에 짧은 기간 두 남성과 관계를 맺으면 각기 다른 정자가 다른 난자를 수정해 쌍둥이지만 아빠가 다른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희박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제 보고된 사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황당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산후조리원, 새벽. 복도에 은은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갓 태어난 쌍둥이를 아는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죠. 어머니, 아기들 분유 시간이에요. 서연은 지친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팔에 안긴 두 아이, 똑같은 쌍둥이였지만 어쩐지 느낌이 달랐습니다. 한 아이는 남편 태준을 닮아 뚜렷한 이목구비, 다른 한 아이는 낯선 얼굴. 서연조차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올라왔어요.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최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입술을 꾹 다문 채 한마디 던졌습니다. 희한하네 쌍둥이라면서 왜 이렇게 다르지?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애들 원래 조금씩 달라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미경은 가차 없었습니다. 아니야. 하준이는 우리 집 애상인데 저 작은 애는 도무지 닮은 데가 없네. 서연 씨, 분명히 뭔가 있지? 서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슴 깊숙이 숨겨둔 비밀이 방 안가득 드리워진 공기처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저녁,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은 태주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한쪽 무릎 위에는 하준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옆 바구니에는 현우가 작은 손을 흔들며 울고 있었죠. 태준의 눈빛은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옆에서 분유를 타던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 얼굴은 자라면서 달라져.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하준이는 내 어릴 적 사진이랑 똑같아. 근데 저 애는 전혀 안 닮았어. 코도, 눈도, 심지어 귀 모양도. 서연의 손이 덜컥 멈췄습니다. 순간 분유병을 놓칠 뻔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여보,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애들이 들을 수도 있잖아. 태주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을 서연 쪽으로 내밀었죠. 거기엔 출생신고 전 DNA 검사라는 글자가 선명히 떠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검사해보자. 그냥 확실히 하자는 거야.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히는 듯 손끝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다짐했어요. 절대 들키면 안 돼. 아무도 몰라야 해. 며칠 뒤, 주말 아침. 태주는 인쇄된 종이 한 장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는 조금 구겨져 있었지만 그 위에 글자는 너무도 또렷했죠. 유전자 일치율 0%. 하준은 분명 태준의 아들이었지만 현우는 완전히 다른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주먹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서연은 맞은편에 앉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냐고. 태준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습니다. 숨이 막혀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죠.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몰라. 그냥 실수였어. 그 순간 방문이 쾅 열리며 시어머니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든 채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탁자 위에 놓인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글자를 읽은 미경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이게? 현우가 우리 집 피가 아니라고? 서연 씨,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미경의 고함에 아기들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거실 안, 울음소리와 고함이 뒤엉켜 지옥 같은 소란이 번졌죠. 서연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지만 미경은 차갑게 뱉어냈습니다. 죄 없는 건 애들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야. 이 수치스러운 꼴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야. 그날 세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입술 끝에 맺힌 한마디 속삭임이 앞으로의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죠. 나도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죽어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게. 늦은 밤, 서연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지옥 같았죠.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뒤로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익숙한 이름, 윤민석.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나 알아버렸어. 현우, 내 아들이지? 서연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그러나 민석은 단호했어요.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사진만 봐도 알겠어. 눈매, 코, 전부 나랑 똑같아.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낮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아, 이제 감출 필요 없어. 태준이랑 그 집안이 널 어떻게 대하는지 난 다 알아. 현우는 내 아들이고 넌 아직도 내 사람이야.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퇴근하고 들어온 것이었죠. 서연은 손에 쥔 휴대폰을 덜컥 떨어뜨리며 급히 주워들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여전히 수화기 너머로 이어졌습니다. 내일 만나자. 난 이제 물러서지 않아. 그 순간 태준이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서연을 향한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그러나 가슴 깊숙이 박혀버린 민석의 목소리는 서연을 앞으로 더 큰 파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외투를 걸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잠깐 산책 다녀올게요. 애써 태연한 척 말했지만 가슴은 미친 듯 뛰고 있었죠. 집을 나서자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카페. 유리창 너머 이미 앉아 있던 민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석은 웃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연아, 더는 숨길 수 없어. 현우는 내 아들이야. 서연은 곧장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만하자. 우리 이제 끝내야 해. 현우는 태준의 아들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도, 애들도 다 무너져. 민석은 씁쓸하게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 속 현우가 천진하게 웃고 있었죠. 봐, 내 얼굴이랑 똑같잖아. 서연아, 넌 아직도 날 못 잊었어. 서연은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서가 제발 부탁이야. 그냥 잊어줘.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하준아 금방 집에 가자. 서연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최미경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아기띠에 하준을 꼭 안고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있었죠. 미경은 무심히 카페를 둘러보다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발걸음이 멎고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민석의 손을 붙잡은 서연. 그 모습이 미경의 눈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서연은 다급히 민석의 손을 뿌리치며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들켰어? 카페 한쪽 정막이 흘렀습니다. 유모차 대신 아기띠에 매달린 하준이의 칭얼거림만이 공기를 흔들었죠. 미경은 천천히 다가와 서연과 민석 앞에 섰습니다.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서연 씨,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하지만 미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연. 손을 잡고 있던 게 내가 환영이라도 본 거야?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수상하더니 결국 이 꼴이네. 민석은 당황했지만 오히려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애가 있으니 미경은 민석의 말을 끊으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입 닥쳐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 무슨 말이 필요해? 우리 집 며느리, 내 손주 키우는 여자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니.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어. 서연은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이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그러나 미경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잘 들어. 하준이는 우리 집 피야. 근데 저 애, 현우 그건 누구 피인지 내가 똑똑히 밝혀낼 거야. 말을 마친 미경은 날선 눈빛으로 서연을 끝까지 짓누른 뒤 하준을 꼭 안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서연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손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서연아. 감출 수 없잖아. 그 순간 서연의 눈가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새로운 결심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거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경이 들어섰습니다. 아직도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죠. 태준아, 이리 좀 와봐. 미경은 신발도 벗기 전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주는 의아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미경은 숨을 고르더니 낮게 내뱉었습니다. 내 마누라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내가 똑똑히 봤어. 애 안고 카페에 들어갔다가 서연이 그 자식이랑 손을 잡고 앉아 있더라.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해하신 거예요. 하지만 미경은 테이블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오해야? 내가 눈이 멀었니? 애 안고 있던 내가 잘못 본 거야? 내가 검사하자고 한 이유, 그게 다 있던 거잖아. 태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본 DNA 검사 결과가 다시 떠올랐죠. 유전자 일치율 0%. 한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 머리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그때 방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왔습니다. 어두운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 태주는 벌떡 일어나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서연아, 지금 당장 말해. 현우 그 아이, 대체 누구 자식이야?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곧 진실을 인정하는 듯 거실 공기를 숨막히게 짓눌렀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폭풍이 숨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은 서연을 꿰뚫을 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아, 대답해. 현우 누구 자식이냐고 물었잖아.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민석이를 다시 만나게 된 게.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곧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민석. 그 인간 이름을 내 입에서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주먹이 테이블을 내려치며 컵이 흔들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 그게 내 변명이야. 내 아들로 키우려 했던 애가 다른 남자 자식이었다고?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나도 두려웠어.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현우도 내 아들이야. 버릴 수 없는 내 자식이야. 그 순간 미경이 비웃듯 말을 끊었습니다. 내 자식이지 우리 집 자식은 아니야. 우리 피가 아닌 애를 왜 키워? 태준아, 당장 내쫓아. 태준은 머리를 감싸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들 그만해. 지금은 아무 말도 듣기 싫어.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 그리고 흔들리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뻗었지만 태준은 뒤돌아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 흐느끼는 서연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파국을 예감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도 어수선한 공기가 가라앉지 않았고 방 안에서 들려오던 태준의 발걸음 소리조차 멈춘 지 오래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민석이라는 이름.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다 알았지. 태준도, 어머니도 더는 숨길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현우는 내 아들이야. 내가 지킬 거야.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석아, 제발 그만해. 내 말대로면 우리 가정은 끝장이야. 현우도, 하준이도 상처만 받을 거야. 그러자 민석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바뀌었습니다. 가정? 그게 아직 가정이야? 태준이 널 믿지 못하는 순간 끝난 거야. 서연아, 이제 날 선택해. 현우와 널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통화를 끄는 서연은 숨이 막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 어둠 속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커튼을 걷었고 그곳에는 담배를 피우며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민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결심한 사람의 눈빛, 그리고 집착과 욕망이 뒤엉킨 불길 같은 빛이었죠.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다음 날 저녁, 아파트 현관 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띠링 띵동.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 모니터를 보자 그곳엔 민석이 서 있었죠. 굳은 얼굴, 그리고 한 손에 작은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방에서 나오던 태준이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자식이 왜 우리 집 앞에 있어? 서연은 다급히 손을 뻗어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나가면 안 돼. 그냥 보내자. 하지만 태준은 이미 현관문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어락을 열자 문 앞에 서 있던 민석이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태준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태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우리, 너랑 나 사이에 무슨 얘기가 필요해? 당장 꺼져. 이 집에 들어올 자격 없어. 그러나 민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은 인형을 흔들며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우 거잖아. 내가 직접 사준 거야. 태준 씨, 아무리 발뺌해도 현우는 제 아들입니다. 이제 인정하시죠. 태준은 그 말을 듣자마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뭐라고? 내 집 앞에서 감히. 서연은 두 사람 사이에 몸을 던지듯 서며 울먹였습니다. 제발 그만해. 애들이 보고 있어. 이렇게 하면 다 무너져. 하지만 이미 거실 공기는 터지기 직전의 화약고 같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엔 결심이, 태준의 눈빛엔 분노가 번뜩였고 서연은 그 사이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의 울음소리였죠.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울음소리로 향하며 집 안은 폭풍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이미 살벌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현우의 울음소리가 벽을 울릴 만큼 커져가자 태준이 먼저 민석을 향해 거칠게 다가섰습니다. 당장 꺼져. 내가 무슨 권리로 이 집에 들어와? 민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빛에 불이 일어난 듯 단호히 맞받아쳤습니다. 권리. 내 아들이 이 집에 있는데 내가 왜 못 와? 태준 씨, 아무리 부정해도 현우는 내 피야. 당신은 그 사실을 평생 외면할 수 있겠어? 그 순간 태준의 주먹이 민석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입 다물어. 내 집에서 감히 그런 말 다시 하면 가만두지 않아. 민석은 태준의 소나기를 뿌리치며 밀어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어깨가 세게 부딪히며 탁자 위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애들이 보고 있잖아. 하지만 두 남자의 분노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서연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아, 넌 알아야 해. 태준 씨는 절대 현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난 달라. 난 끝까지 너와 현우를 지킬 거야. 태준은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습니다. 지켜. 내가 지킨다고.
우리 가정을 박살낸 주제에 말과 동시에 두 사람은 다시 맞붙으려 했고 서연은 울먹이며 두 손을 뻗어 막아섰습니다. 제발 멈춰, 제발.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남자 둘이 멱살 잡고 싸우고 이 수치스러운 집안 꼴을 이웃이라도 보면 어떡하라고. 세 사람의 숨 가쁜 호흡, 아이의 울음소리, 깨진 유리잔 조각. 거실은 이미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 휘말린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민석과 태주는 헐떡이며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두 남자 사이에 서서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죠. 그때 미경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준을 품에 안은 채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충분히 봤다. 서연 씨,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야. 서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변명하지 마. 미경은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현우, 그 애는 우리 집 피가 아니야. 내 손자라고 부를 수 없어. 그러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하준만 두고. 서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현우도 제 아들이에요. 두 아이를 갈라놓을 순 없어요. 하지만 미경의 눈빛은 냉혹했습니다. 서연 씨, 선택은 간단해. 하준이를 두고 나가든지 아니면 현우를 품고 나가든지 둘 다 끌어안고 이 집에 남는 건 절대 불가능해. 순간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현우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제 아들이니까 제가 책임지겠어요. 태주는 분노의 치를 떨며 민석을 밀쳐냈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집에서 그런 말을 해. 거실 안공기가 다시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두 팔로 현우를 꼭 안았습니다. 아무도 내 아이를 뺏어갈 순 없어. 하준이든 현우든 둘 다 내 아이야. 미경은 끝내 차갑게 뱉어냈습니다. 좋아. 그럼 내 선택 때문에 이 집은 완전히 끝장나는 거야. 그날 밤 서연의 울음은 아이들의 울음과 뒤섞여 새벽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아파트 거실. 모두가 잠든 듯 고요했지만 서연은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의 품에는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준의 숨결은 고르고 평온했지만 현우는 작은 손을 움켜쥐며 자꾸 몸을 뒤척였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 새끼들, 내가 어떻게 너희를 갈라놓을 수 있겠니?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태준이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굳세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짧고 낮은 목소리. 서연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두 아이를 바라보다 숨을 깊게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각해봤어. 현우, 난 끝까지 인정 못하겠다. 내가 정말 둘 다 지키고 싶다면 이 집을 떠나야 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제발. 그때 현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쾅. 깜짝 놀라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엔 결심이,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준비됐지? 현우는 내 아들이야. 이제 날 따라 나와. 태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또 이 집에 나타날 줄 알았다. 오늘은 끝까지 가보자. 거실 안공기는 다시 폭발 직전에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서 서연은 두 아이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놔둬. 아이들도 이제 더는 못 버텨. 그리고 서연의 떨리는 입술에서 모두를 뒤흔드는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이 집을 떠나겠어. 새벽 5시 거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 옷과 기저귀를 가방에 챙기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 위로 결심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애들아, 엄마랑 같이 가자.
어디든 우리 셋이 함께라면 돼.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태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둘 다 데리고는 못 나가. 하준이는 우리 집 피야. 절대 못 데리고 가. 서연은 가방끈을 움켜쥔 채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요. 두 아이 모두 제 아이예요. 둘 중 누구도 버릴 수 없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준비된 듯 서둘러 걸어와 서연 옆에 섰습니다. 좋습니다. 하준이는 두고 가세요. 하지만 현우는 제가 데려갑니다. 내 아들이니까.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태주는 민석의 멱살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 집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찢어놓겠다고. 민석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찢은 건 당신이야. 현우는 내 아들, 내 피야. 그 사실을 부정해도 바뀌지 않아. 두 남자가 몸싸움을 벌이자 아이들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은 두 팔로 아이들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제발 그만해.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제발 멈춰. 그러나 미경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그 애 데리고 나가려면 당장 발길 끊어. 하준이는 못 줘. 이 집 대대로 내려온 피인데 내가 두 눈으로 지킬 거야. 서연은 절망에 빠진 듯 고개를 떨구다 다시 아이들을 꽉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무도 내 아이를 뺏어갈 순 없어.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그 울부짖음은 집안을 뒤흔들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길로 모두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 모두의 목소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태준의 분노, 민석의 집착, 미경의 고집, 그리고 서연의 울부짖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겹쳐져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했죠. 태준이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준이는 절대 못 줘. 내 자식이야. 민석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현우는 내가 데려간다. 내 아들인데 왜 여기서 눈칫밥을 먹어야 해? 두 사람은 다시 몸싸움을 벌이며 거실 탁자가 뒤집히고 컵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절규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해. 당신들 때문에 아이들이 숨도 못 쉬잖아. 순간 하준이의 울음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하준아. 서연이 놀라 아이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태주는 안색이 하얗게 질리며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 민석조차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애가. 서연은 오열하며 하준을 흔들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눈 좀 떠봐. 울음과 고성이 멈춘 집안에는 아이의 힘겨운 숨소리만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얼굴엔 공포와 후회가 뒤섞였습니다. 누구도 더는 소리칠 수 없었죠. 응급실 앞. 서연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버텨줘. 유리문 너머 작은 침대에 누운 하준은 산소호흡기를 단 채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서연의 눈에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만 보였습니다. 태주는 복도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벽을 짚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면서 내가 뭘 한 거지. 그의 눈가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옆에서 민석은 복도 창가에 서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지만 그는 서연 곁으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욕심이 결국 애까지 이렇게 만든 건가. 잠시 후 미경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태준아, 하준이는 어때?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완강하던 그녀였지만 손자의 위기 앞에서는 초라할 만큼 작아 보였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에 젖은 서연이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하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미경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을 모으며 흐트러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손주 좀 살려주소서. 내가 잘못했어. 피만 따지다가 아이를 못 본 게 내 죄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이가 회복하려면 안정된 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부부 갈등이나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아요. 더는 안 돼요. 하얀 불빛이 고요하게 드리운 병실. 하주는 작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는 벗겨졌지만 여전히 미약한 숨결이 가슴을 오르내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손길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태준이 조심스레 다가와 서연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후회로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낮게 부르는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입술을 깨물며 속내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하준이도 현우도 내 아이고 우리 집 아이야. 내가 그걸 몰라줬어. 미안하다. 서연은 순간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입술을 막고 고개를 떨군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때 문가에 서 있던 민석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후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현우가 내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너희 가정을 무너뜨리려만 했지. 정작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 못했어. 서연은 놀란 눈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자존심이 아니라 현우의 웃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그래서 난 물러날 거야. 내 옆에서가 아니라 멀리서라도 현우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말을 마친 민석의 눈가에도 눈물이 번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침대 옆에 서 있던 미경이 손을 내밀어 현우를 조심스레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곧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내 말이 맞다. 아이는 죄가 없어. 내가 피만 따지다 보니 눈이 멀었구나. 서연은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경은 눈가가 젖은 채 현우를 품에 꼭 안고 속삭였습니다. 너도 이제 내 손주다. 내 형이랑 같이 할미가 지켜줄게. 그 순간 병실 안은 말할 수 없는 울음과 안도의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뒤 병실. 따뜻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흘러들어와 하얀 커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 위 하주는 어느새 호흡이 고르고 평온해졌습니다. 옆에서 장난감을 흔들자 작은 손을 까닥이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웃는다. 우리 아들 웃는다. 서연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현우도 그 옆에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하준을 바라보며 까르르 웃는 모습은 마치 모든 상처를 잊은 듯 순수했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두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잡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체면도 자존심도 아니었어. 바로 이 아이들 내 가족이었지. 서연은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제는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해요. 그때 미경이 조심스레 현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서툴지만 애틋한 손길로 아이를 안고 미경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남의 피든 뭐든 이제 그런 건 상관없다. 내 형이랑 같이 내 손주로 자라렴. 서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가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어머니. 민석은 멀찍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됐다. 내가 더 머무를 자리는 아니구나.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야,
내가 웃을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병실엔 따뜻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퍼지며 가족은 처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 초봄의 놀이터,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아이가 모래밭에서 함께 깔깔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삽으로 모래성을 쌓았고 현우는 그 옆에서 까르르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 모습에 서연은 벤치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엔 여전히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였습니다. 태준이 옆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웃게 될 줄은 그땐 몰랐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지켜냈어. 누가 뭐라 해도 너희는 내 아이들이야. 그때 놀이터 입구에서 미경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현우가 할머니를 보자 작은 손을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미경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무릎을 굽히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구나.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민석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뒤로 들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웃어라, 현우야.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족의 화해가 어우러져 울려 퍼졌습니다.